이른 새벽, 안개가 묘지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저는 증조 할아버지 묘비 앞에서 멈춘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해머를 들어 비석 아래쪽을 쾅 세게 힘껏 내려쳤습니다. 흙이 터지고 돌가루가 흩어졌습니다. 새벽빛이 그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툭 비석 아래 틈에서 무언가가 어둠을 가르고 튀어나왔습니다.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제 심장은 한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집안의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릴 것이라는 걸. 마음이 머무는 곳, 여기는 밤안개 사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른 새벽 5시, 저는 차가운 이슬을 밟으며 증조 할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미리 벌초를 하러 간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선산, 새들의 지저귀만 들리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석 아래쪽 흙이 스르르 무너지면서 작은 틈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틈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았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건국군장 애족장 김봉유 지묘. 이 비석은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여 절을 올리고 우리 집안에 독립운동가가 계셨다며 자부심을 느꼈던 곳입니다. 저 역시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했고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날 아침 그 작은 틈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흙을 손으로 쓸어 틈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흙은 계속 무너져 내렸고 틈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묘소들은 멀쩡한데 유독 이곳만 이렇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일어서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집안인데 오히려 자랑스럽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비석 아래 틈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고 그 틈 사이로 무언가 알 수 없는 진실이 빠져나오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로.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집안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머물렀다면 잠시 이곳에서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후 저는 결국 살아계신 집안의 마지막 어른 작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삶을 실제로 기억하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올해 90이 넘으셨지만
기억력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꿀차를 드시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제 말에 작은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를 드시던 손을 멈추시고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나? 제가 족보를 정리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증조 할아버지는 함경도 출신이잖아요. 그럼 함경도지. 평생 들어온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함경도에서 내려온 실향민 가족이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당연히 함경도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적 기록에는 경북 출신으로 나와 있던데요? 순간 작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차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록이야. 공무원들이 옛날에 서류 만들 때 실수한 거지. 하지만 여러 문서에 다 똑같이 경북으로 없다고 했잖아, 이놈아. 작은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평생 온화하기만 하셨던 분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시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독립유공자 공적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증조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정내역 1919년 3월 만세운동 참여 1920년 간도 독립군 가담 1923년 국내 잠입 후 독립자금 모집 활동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적서에 나온 활동 지역들이 하나같이 경상북도 일대였습니다. 함경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들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공적서에 적힌 가족관계였습니다. 모친 김씨, 배우자 이씨. 하지만 우리 집안 족보에는 증조 할머니 성씨가 박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씨가 아니라 박씨.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3시에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오래된 서류함을 뒤져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시골 본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되었지만 저는 일부러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방 장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위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상자를 내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 큰아버지의 필체, 그리고 한글과 한자가 섞인 옛날 문서들. 그 사이에 큰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1989년 7월 확인. 동일 성명 2인 존재. 공적서 내용 경북 인물과 일치 확인 필요. 아버지께 여쭤볼 것. 1989년 큰아버지가 이미 30년도 더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상자를 더 뒤지자 독립유공자 공적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메모. 공적서 주소지 및 가족관계 모두 경북인물과 일치. 우리 집안과 다른 인물로 추정. 그러나 이미 서운받은 지 20년. 어찌할 바를 모르겠음. 큰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받은 독립유공자 서운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하지만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그 명예를 누려온 후였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부터 우리 집안 어른들은 이 비밀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니, 어쩌면 명예를 포기할 용기가 없어서. 상자 맨 밑에서 옛날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 뒷면에는 아버지 환갑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진 속 증조 할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칠게 탄 피부, 투박한 손, 수수한 한복. 독립운동가의 풍모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가에서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2장의 서류를 번갈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어쩌면 다른 사람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다음날 저는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공적서를 상세히 보고 싶은데요. 유족분이시죠?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연락 가능합니다. 서울 국가보훈처까지 3시간을 달려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파일을 꺼내주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공적서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 가는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모든 활동 지역이 경상북도였습니다. 함경도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족관계였습니다. 우리 집안 족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1923년생이고 증조 할머니 성씨는 박씨였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 물음에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동명이인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그냥 확인차. 저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가져온 2번째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공적서와 하나하나 대조해 봤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공적서에 기록된 독립유공자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경상북도 출신의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우리 집안이 그분의 서운을 받게 된 걸까요? 저는 1960년대 독립유공자 서운 심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 같으면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6.25 전쟁으로 많은 문서가 소실되었고 북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경우 확인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함경도 출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와 혼동되어 서운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적도 있단다.
혹시 우리 집안 누군가가 일부러 아닙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 집안이 누리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의 모든 예우와 명예가 다른 분의 희생과 공적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기 전에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과묵하셨던 큰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고모는 올해 78, 증조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고모,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고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니? 독립유공자 서운 관련해서요. 혹시 고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모는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엔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이요? 네 증조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독립운동 같은 건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야. 평생 농사만 지으셨지. 함경도에서 내려와서도 그저 가난하게 사셨어. 그럼 왜 서운을? 1968년이었나?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를 발굴한다고 했을 때 누가 우리 집안 이름을 올렸는지 모르겠어. 어쩌다 보니 이름과 생년월일이 맞아떨어져서 서운을 받게 된 거지.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처음엔 몰랐을 거야. 근데 나중에 아마 눈치채셨을 거야. 공적서를 보시고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고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대접을 받을 때마다 돌아가신 네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안 하셨다는 걸 아시면서도 차마 말씀하지 못하셨지. 왜요? 왜 바로잡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하지 마라.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어. 독립유공자 유족이라는 이유로 받는 지원금이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단다. 그걸 포기한다는 건 가족을 굶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어.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말하기 어려워진 거지. 네 아버지도 네 큰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고모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짐을 떠넘기게 돼서 우리가 비겁했구나. 그날 밤 저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사촌 형제들, 조카들 모두가 있는 단톡방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증조 할아버지 독립유공자인 건 알고 있어?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안 자랑이잖아. 학교 다닐 때 자랑스러웠어. 후손으로서 매년 현충일마다 뿌듯했는데 저는 더 이상 타자를 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진실을 말한다면 우리 가족 모두의 정체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거짓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독립유공자였던 그 경북의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분의 후손들은 혹시 자기 선조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사시는 건 아닐까요? 양심이 저를 잠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모든 문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수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증조 할아버지 독립유공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낯선 노인이 나타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복을 입고 상처투성이 몸으로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왜 내 이름을 훔쳐갔소?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서운을 반납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다고?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게 다 거짓이었다고? 하지만 이건 다른 분의 공적이야. 우리가 가질 자격이 없어. 당신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관련된 일인데.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선택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촌들, 조카들, 모든 친척들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큰 사촌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서운 반납하려고. 미쳤어? 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안 하신 것 같아. 다른 사람이랑 혼동된 거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가 확실해? 모든 기록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 그래도 이미 50년이 넘게 지났잖아.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고 이제 와서 뭐하러 그래? 형, 이건 우리 거가 아니야. 진짜 독립운동 하신 분과 그 후손들 거야. 야, 너 양심 지키겠다고 온 집안 명예에 먹칠하려고? 조카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들을지 생각해봤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2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을 지킨다. 아무도 모르게 이대로 살아간다.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 하지만 평생 거짓 위에서 산다. 2번째, 진실을 밝힌다. 서운을 반납한다. 양심을 지키지만 가족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영정사진.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으신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웃고 계셨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큰 고모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알고 계시면서도 바로잡을 용기를 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아버지에게, 큰 아버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짐이 제게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짐을 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 신청.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양심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양심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수요일 오전, 저는 국가보훈처 민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A4 용지로 20장이 넘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2장의 재적등본, 공적서 사본, 가족관계 비교표,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진정서.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취소요? 유족분이신가요? 네, 제가 직접 신청합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급자를 불렀고 곧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혹시 서운 대상자와 문제가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과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받았고 저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1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2개의 재적등본, 일치하지 않는 가족관계, 공적서의 활동 지역이 우리 집안과 무관하다는 사실. 이 공적은 경상북도 출신의 다른 선생님 것입니다. 우리 집안 증조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과장님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셨습니다. 확실히 정황이 맞지 않네요. 그런데 유족께서 직접 취소를 신청하신 경우는 제가 20년 넘게 일하면서 처음 봅니다. 가족들은 다들 반대했습니다. 친척들한테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심사의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러 기관의 확인이 필요해서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큰 사촌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진짜 냈어? 미쳤구나. 진짜 우리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형, 미안해.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 양심 챙겼으니 속 시원하냐? 조카들이 뭐라고 들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부터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 명예를 네가 무슨 권리로 짓밟아? 당장 취소 신청 철회해.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큰 고모만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옳은 일을 했다. 고모가 못한 일을 네가 해줬구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석 달 후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명이인 간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서운 취소 처리 예정입니다. 그럼 진짜 독립운동 하셨던 그분은요? 경상북도에 후손이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가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이어진 착오가 드디어 바로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식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족장 서운취소 확정.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진실을 말하면 돼요. 증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살다 가신 훌륭한 분이셨다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정직하게 잘못을 바로잡은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증조부님의 독립유공자 서운은 취소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수십 년간 지켜온 명예가 지금 제 손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쪽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실이 자리 잡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묘소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묘비 앞에 서자 며칠 전 보았던 그 작은 틈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틈은 이제 단순한 흙의 움직임이 아니라 제가 밝혀낸 진실의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비석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준비된 장비를 불렀습니다. 장비가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혼자 묘소 앞에 서서 오랫동안 비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모와 함께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용서하세요. 후손들이 당신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 합니다. 누굴 탓하는 마음도 없었고 누가 그 기록을 가져왔는지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된 명예 위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비가 도착하고 비석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석이 완전히 뽑혀 나오는 순간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아래 비어있던 자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드러난 것처럼 적막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묘소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잡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이름도 제 양심도.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예는 받을 수도 있지만 양심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국가보훈처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경북 선생님 후손분들과 연락이 닿았나요? 네, 손자분과 통화했습니다. 놀라워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대요. 그분들께 제 연락처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경북에 사는 김두식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당신의 할아버님이 진짜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저희 집안이 오랫동안 착오로 그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바로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독립운동가 아니었어? 응, 아니었어. 그럼 우린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한테는 더 큰 자랑이 있어. 뭔데?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 집안의 진짜 유산이야. 잘못된 공적은 사라졌지만 그의 용기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손자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되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